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 델타 주식은 지금 사도 되는 것일까요? 델타가 고객을 꾸준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좌석을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을까요? 이코노미 좌석을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델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델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입니다. 매년 2억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50개의 나라에서 300개의 공항들을 연결시키고 있죠. 더불어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한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 및 화물 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 중에서 소비자 추천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항공업 특유의 고객 만족도가 낮다는 성격 때문에 NPS 지수를 50%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신기했던 구조는 국내선에서 7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부분 국제선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과 달리 미국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국내선 운영을 통하여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죠. 국제선은 여느 항공사처럼 협업, 연합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의 지분을 사들여 협업 형태의 관계를 맺기도 스카이팀과 같은 항공연맹을 맺기도 하고 있습니다. 델타의 매출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객기를 운영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기록한 패센저가 있죠. 화물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매출에는 로열티 프로그램, 다른 항공사들에게 받는 수수료들, 라운지 운영 매출 등이 포함이 됩니다. 델타의 주력 사업인 패센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특이하게도 매출의 30% 이상이 프리미엄 좌석입니다. 즉 비즈니스, 퍼스트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죠. 더불어 최근에는 프리미엄 좌석들을 더 늘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이코노미석을 최대한 많이 넣는 모델은 저가 항공이 가져가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기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더불어 15%의 매출은 리저널 에어 캐리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 메인 노선은 아니지만 미국 전역의 작은 도시들로 작은 비행기들을 운영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선들을 운행하는 항공사들에게 델타 항공 코드인 DL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엔다버라고 하는 델타 소유의 리저널 에어 캐리어를 운영 중이며 컴퍼스 에어라인스, 고젯 에어라인스, 리퍼블릭 에어라인스 등은 델타 커넥션 프로그램 하에 두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얼라이언스를 빼놓고는 항공사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델타는 스카이팀이라는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이자 현재까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포함되어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원월드와 함께 3대 얼라이언스라고 불리죠. 얼라이언스는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협업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한 대당 매우 비싸 한 항공사가 모든 여행지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항공사들은 특정 지역을 거점, 허브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시로 대한항공의 비행기들은 대부분 서울, 인천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에 가입함으로써 항공기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각자 맡은 지역을 나눠서 운영을 하며 한 개의 항공사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 라운지, 지상 서비스, 정비시설 등을 공유하며 비용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비행기 하면 마일리지를 빼놓을 순 없겠죠. 마일리지는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소비자들은 한 항공사 또는 한 얼라이언스에 충성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죠. 실제로 한국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들은 대한항공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들은 아시아나만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더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사와도 협력하여 카드사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받는 장치 또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델타의 경우 아멕스와 협력을 하고 있죠. 카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통하여 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를 타며 이후에도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써야 하는 신용카드에 어차피 쌓이는 포인트 대신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점은 매우 좋은 것이죠. 이제 재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 단위로 살펴보았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019년도에는 47빌리언 달러, 약 57조 원의 매출을 올렸었죠. 반면에 순수익은 어느 정도 최근 몇 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4.77빌리언 달러, 5조 7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겼죠. 2019년도 기준 항공사 치고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부채 비율이 1이 넘는 편인데 델타는 1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으며 배당 역시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재무 데이터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저의 생각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변화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공업계가 전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실적을 왜 보여줬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정상화가 될 것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실 것이기에 간략하게 어느 정도가 정상 상태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었죠.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하는 점은 기름값과의 상관관계입니다. 항공업은 직접적으로 석유를 태워서 비행기를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즉 기름값이 비싸지면 운영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따라서 순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저유가 시대라면 항공업에서는 긍정적으로, 고유가 시대라면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경제가 정상인 상황인데 유가가 저렴하며 항공주가 저렴하다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경제가 정상이 아니기에 항공주 매수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산업은 결국 싼 값에 많이 파는 사업입니다. 항공기를 기본적으로 최대치로 운영을 해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죠.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경우 공항 사용비 및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시간만큼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가가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매출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업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업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진율을 계산해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델타의 경우 1마일당 17.04센트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매출 원가는 1마일당 14.67센트가 나간다고 합니다. 즉 순전히 비행기를 운영하고 남기는 비율은 14%이죠. 서울에서 LA까지 6,000마일 정도가 되니 1인당 144달러 정도를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마케팅 비용, 투자, 영업 비용 등이 나가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훨씬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델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모든 항공업계가 그랬다시피 현재 델타는 캐시burn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을 태우다는 뜻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하여 생존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죠. 정상적인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만 5.7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에는 1.4빌리언 달러의 흑자를 본 것에 비하면 무려 7빌리언 달러나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델타는 생존을 위하여 현금을 확보하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현금 확보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하여 꽤 많은 돈을 조달했죠. 정부 차원에서도 항공산업은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업종이기에 살리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대출도 한도까지 받고 있으며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연장시키며 생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역시 줄이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고 있으며 구조조정 역시 지속적으로 하여 인건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죠. 신사업 및 새로운 비행기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 계약을 해둔 부분은 이행을 해야 하기에 모든 투자를 중지시키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활용 가능한 비행기들을 은퇴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는 지상에 있는 시간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퇴시킴으로써 해당 비행기들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이 무려 9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객이 없으니 매출 원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죠. 항공편이 줄어 비행기에 들어가는 원유 비용이 줄었으며 그나마 원유의 가격 역시 폭락하여 원유에 대한 비용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은 델타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며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항공기를 얼마나 이용할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가격 분석을 통하여 매수 타이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바닥에서 사서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것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비교적 고통을 덜 받을 만한 구간에서 매수를 잡는 것이죠. 델타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 기준에서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설사 매수를 진행한다고 해도 대형주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은 절대 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델타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